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스가 요시히데 신임 내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알아야 되는가? 일본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내각 구성을 보면 일본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가늠해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내각 발표를 보면 아베 정권 계승을 선언한 것처럼 강요 20명 중 반이 넘는 11명은 기존 아베 내각 인물을 다시 앉혔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 등 8명은 제자리에 유임됐죠.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을 감방장관에 임명하는 등 3명은 자리를 옮겨 중용했습니다. 새로 임명한 강요 중에서도 아베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위상의 극우 성향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이자 기시 전 총리의 손자인 기시 노부오를 앉혔고, 유임된 강요는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줄곧 같은 자리를 맡아온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시작으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이 유임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 임명된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은 친아버지는 아베 신타로 전 수상이죠. 친형이 직전 수상인 아베 신조입니다. 그런데 왜 기시 노부오냐 궁금하시죠? 기시 노부오 이 사람이 기시 노부스케 애할아버지의 아들인 외삼촌 기시 노부카지에게 양자로 들어갑니다. 양자로 갔기 때문에 성씨가 아베가 아닌 기시 성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롭죠. 일본은 세습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이어가는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애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지난 2019년 9월 기용됐을 때부터 아베 신조 정권이 주장해온 일본 측 입장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한일 핵심 갈등 현안인 일제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강력하게 드러냈죠. 모테기 외무상은 정치적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큰 과제라고 언급하며 국제법에 위반되는 쪽은 한국 측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한국과 대화하면서 징용 문제 등 이런 일련의 일을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이와 같은 입장은 스가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스가 총리도 일제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한국 법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죠. 또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됐지만 스가 총리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아베 정권 때부터 이어진 강제징용,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스가 총리를 밀어준 파벌과 아베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번 출범한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 내각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의 경제 담당 강요가 모두 유임됐죠.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라인을 섣불리 교체하기 어려운 데다 아베노믹스, 아베 정권의 경제 부양책 이 개성을 밝힌 스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금융시장 관계자들은요.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죠. 일본 은행은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주재로 스가 내각 출범 후 첫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또 스가 내각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거실한 해석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강요가 모두 유임됐지만 얼어붙은 한일 경제관계에 희망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등 강정책을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 전 경제산업상은 뒤로 물러나고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강요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가닥 희망이죠. 일본은 집단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일본 경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은요 마이너스 28.1%고요. 국채 발행 잔액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2019년 현재 964조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650조 원에 이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부채 비율 한번 볼까요? 일본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무려 225%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내각에서 경제 부처를 전원 유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족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관해 일본 언론이 야당의 반응을 보면 냉소적인 반응을 여기저기서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들을 강요로 다수 기용해 신선함이 없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스가 내각에 관해 그야말로 아베 신조 총리 없는 아베 내각이다. 내각 구성원들을 자주 봐서 실증이 난 얼굴과 언젠가 본 얼굴이고 고색 창현이란, 이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매우 낡은 모습, 이것을 고색 창현이라는 사자성어죠.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죠. 그는 스가 총리가 자조, 공조, 공조를 강조한 것에 관해 정치인이 우선 자조라고 말한다면 정치의 책임 방기다, 이렇게 비판했죠. 후쿠시마 미지오 3인당 당수는 끼어팔기 내각, 조금만 회전한 초밥 내각, 신선미 제로 내각, 안정노선 연고 내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꼬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니혼 게자이 신문은 아베 정권 시절 정책을 주도했던 경제산업상이 뒤로 물러나고 재무성 등 다른 부처의 힘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점도 스가 정권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는 점은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된 강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임 강요 중에서 인물 3명 정도를 거론한다면, 첫째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나이로 65입니다. 이바라키현 4선 중의원이죠. 파벌이 없습니다. 스가 총리가 정치계의 스승으로 모시는 가지야마 세이로쿠 전 관방장관의 장남입니다. 무역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책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카바 가스요시 국토교통상입니다. 우리 같으면 국토부죠. 이 게이오대학 출신이죠. 효고현의 8선 중의원입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입니다. 일본은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럭비 선수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던 체력이 강한 인물이죠. 미쓰이 물산에 입사해서 중국 베이징 주재원을 할 때 천안문 사태를 겪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입니다. 도쿄대 출신이죠. 우리 나이로 58세입니다. 효고현 9선 중의원이죠. 일본에 이제 파벌이 7개 파벌이 있다 했잖아요. 제일 큰 파벌이 호소다파인데 이 아베와 똑같은 호소다파입니다. 올 3월부터 코로나19 대책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104일 연속 휴일 없이 근무하며 300회 이상의 기자회견을 소화해낸 인물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하죠. 통상산업성, 현 경제산업성 이 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답변에 능하지만 언행이 다소 가볍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본 내각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상대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